차를 팔았다. 차박용 차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작한 말에서 실제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가야 하냐고. 여행은 나의 지각세포 운동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늘어진 세포들이 새로운 공간과 환경에 긴장해서 하나하나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된다. 물론 그게 스트레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 정신의 스트레칭 같은 과정이다. 안 그러면 하던 생각 또 하고 또 하고 대화할 상대도 없이 똑같이 집에서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다가 늙어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한지 심심해서 밤에 울어댄다. 고양이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른 SUV는 안 되냐고. 나는 차를 개인용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사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목적도 있다. 업무용도 쓰지만 차박용도 쓰고 사실 차박도 일과 연관이 있기는 하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차 후보에는 승용과 캠핑카는 제외이고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 경차 레이, 토레스밴, QM6 퀘스트. 그 외에 카니발, 스타리아가 있다. 카니발과 스타리아는 가격 때문에 일단 제외. 처음에는 스타렉스 중고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중고차는 사본 적이 없었고 중고차 인식도 안 좋았다. 그리고 스타리아나 레이나 활용도는 높지만 그다지 좋은 차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스타리아는 승차감이나 하부 쪽이 튼튼하지 않고 일단 현기차는 쌍용에 비해 충돌시 약해서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긴 했다. 무엇보다 스타렉스와 기존에 몰던 차이, 감가 차이는 너무 많이 나서 스타렉스를 사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었다. 차를 팔려고 이리저리 서류를 찾다 보니 이전 차를 샀을 때 썼던 계약서와 견적서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전에는 공채 할인이라는 걸 이해 못해서 딜러에게 물어봤었다. 그랬더니 공채는 무조건 있다며 세금 공채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통장에서 찍힌 금액도 분명 금액 차이가 있었다. 이 사람은 공채 금액과 공채 할인 금액을 동일하게 견적서에 기록했다. 공채 금액이 크고 공채 할인은 4.5% 정도 되는 금액인데 공채 금액 그대로 다 받은 거였다. 더구나 그 차는 공채도 없는 차종이었다. 공채에 대한 내용은 최근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였다. 공채 금액 영수증을 차후에 받아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돌려받지 않으면 그건 딜러가 챙긴다는 거였다. 이전 통장 기록을 보니 금액 차이가 100만 원가량 되었다. 딜러가 어쩐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후방 카메라며 불박이며 싸구려지만 달아주었다. 지금에 와서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모르고 눈탱이 맞은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했다. 서비스 센터에서 겪은 일도 있어서 아무래도 다음 차는 KGM에서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가능한 차종 중에서 가장 괜찮은 차가 토레스밴이었다. 차박 때문에 차까지 바꾼다고. 사실 기존 차로는 가능은 하지만 이래저래 스텔스 차박이 불편해서 SUV 차박에 대한 마음이 생겨났다. 아, 이래서 장비병 생기나 보다. 차를 팔기까지 과정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전기밴도 알아보게 되었고 90% 이상 마음을 굳히고 어떻게 차박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갈지 알아가는 과정이 좋았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다시 알아보기로 했다. 인연이 아니었으니 그렇게 된 거겠지 싶었다. 그러다 그냥 차 안 팔고 이대로 지내면 되지 싶은 때에 차박한 후에 일이 생기고 난 후에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차에서 작은 사고들이 생기는 게 혹시 차와 인연이 끝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차박이든 운전이든 조금 겁이 났는데 마지막에 차를 팔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다. 토레스 차를 알아보러 간 KGM 주차장에서 딜러로 인해 작은 사고가 생기고 기가 막히게 티가 안 나서 수리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놀란 마음은 그 이후 차박을 못 나가게 만들었다. 토레스 밴이 나올 당시에 그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원래 몰던 차가 쌍용차였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KGM에 급작스럽게 실망을 했다. 그러나 나에게 최선의 선택은 토레스밴이었다. 내가 쌍용을 좋아했던 건 프레임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최신 전자 기능이 많이 들어간 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 위주로 보고 나 같은 사람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 차 중에서 차 프레임이 튼튼한지 그리고 활용성이 있는지를 본다. 그러나 토레스 견적을 받으러 가서 주차장에서 가벼운 사고가 난 이후 얼마간은 그 충격으로 차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시간 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우선 쌍용 혹은 KGM 차를 사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센터 문제이다. 여자라서 덤탱이 쓰는 경우가 많다 해서 일부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모든 소모품을 갈았다. 그러나 5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었다. 차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지만 서비스 센터에 가니 플러그를 교환하라는 거였다. 그 교환 비용이 일반 수리점에서는 반값에 가능했다. 그래서 정품 플러그를 사다가 수리점에 갔다. 수리점에서는 점검을 해보더니 센서 이상이 온 거라고 배터리 방전돼서 그런 것 같다고 플러그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플러그는 차에 고이 모셔두고 2년 이상 문제가 없었다. 그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돈을 쓰게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계속 시동 문제, 배터리 문제로 배터리 교환을 한 이후에도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결국 레카차로 다른 서비스 센터에 갔다. 시동이 안 켜지는 이유는 자동차 키 건전지가 다 돼서인 것 같았다.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던 문이 서비스 센터에서 열렸다. 간 김에 오일 교환해달라 했더니 이거저거 소모품을 교환하라고 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 검색하고 따지고 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서 공식 서비스 센터 가는 거니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었다. 그런데 거기서 수리를 받은 이후에 갑자기 불박이 작동을 안 해서 다시 갔었다. 간 김에 새로 구매한 에어컨 필터도 갈아달라고 했다. 필터를 뺐는데 왜 이렇게 새 거 같지 하고 집에 왔고 이전에 처박아둔 수리 내역서를 살펴보니 이미 에어컨 필터를 보름 전에 갈았었다. 분명 교환을 안 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말이다. 따지고 처음에 청구한 금액은 되돌려 받았지만 다른 수리 내역도 미심쩍어서 보니 10만 킬로에 갈면 좋다는 걸 5만 킬로도 안 탄 차를 수리를 한 거였다. 그걸 몇십만 원 주고 간 것이었다. 아, KGM 공식 서비스가 사기를 치다니. 그때부터 쌍용에 대해 정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이슈가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전자 시스템 문제이다. 아날로그 기기는 전자식에 비해서 오류나 고장이 적은 편이다. 차를 산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폭우가 내리는데 강변북로를 운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와이퍼가 작동이 멈춰서 앞이 보이지 않았었다. 거기서 차를 세울 수도 없었고 안 보이는 상태로 몇 초만 지속돼도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 상태라면 리셋을 위해 시동을 껐다 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빗물감지 와이퍼가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토레스는 전자식 계기판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운행하다가 갑자기 계기판이 꺼졌다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갖 첨단 기능 다 쏟아부은 현기차 같은 경우 5년 이상이 지나면 하나씩 그 기능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초기에는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다. 사실 처음에 QM6 퀘스트를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가스차라는 거였다. 그 외에도 옵션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트렁크 사이즈까지도 토레스가 낫다. 물론 실내 디자인도 토레스가 좀 더 요즘 트렌드이긴 해서 QM6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옵션을 비교해보니 QM6는 토레스와 가격을 맞추기 위해 옵션 장난질을 했다. 깡통 트림 하나에 트럭에나 들어가는 휠캡도 없는 스틸 휠이라서 알로이 휠 옵션을 넣지 않고는 화물차 티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옵션을 넣어야 하고
더 어이없는 건 이전엔 기본으로 되어 있는 운전석과 트렁크를 구분하는 격벽에 유리창을 없애고 룸미러도 없어서 그 옵션을 또 넣어야 한다. 토레스에는 후방 카메라, 격벽 유리창, 그리고 알로이 휠은 기본 트림에도 있는 거다. 하지만 QM6 퀘스트에는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 결국 가격을 맞추려고 할인을 걸어도 토레스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다. QM6로 결정하고 난 후에 구닥다리로 보이는 실내 디자인도 이쁘게 보려 했지만 도저히 이쁘게 보이지 않았다. 아니면 백미러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옵션 안 넣은 걸 얼마나 후회할 것이며 누가 룸미러가 없는 차를 중고로 살 것인가 싶어서 할 수 없이 옵션 넣고 계약금을 넣었다. 그러나 르노에서 온 답변은 벤 타입의 퀘스트 모델은 추가 생산이 안 되니 200을 더 주고 풀옵이 들어간 모델이 아니면 격벽 유리창이 없어서 룸미러로 후방 시야를 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모델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옵션은 없고 선택 예정이 없는 옵션을 추가해서 구매하지 않으면 신차는 포기해야 한다. 르노의 감가가 3년 이내가 가장 심한데 그렇게까지 옵션 더 넣어서 신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럼에도 토레스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다. 결국 레이도 알아봤다. 레이의 중고 가격은 딜러 수수료를 오히려 얹어서 줘야 하는 상황이고 신차는 5개월 기다려야 한다. 르노나 쌍용이나 두 번째 구매자가 승자라고 하는데 중고가 답인가 싶었다.